굴뚝기업이었죠. 예. 포스코. 예. 지금 세계 6위 정도 하나요, 포스코 그룹이? 그렇죠. 롯데 다음입니다. 대표적 굴뚝기업인데 철강 산업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죠. 그렇죠. 그런 맥락에서 지주사 체제로 예. 변모를 하고 있다고요? 예. 네. 그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스코 하면 생각나는 게 거의 뭐 철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철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포스코 전체 그룹 매출을 따져보면 철강이 한 50% 정도, 나머지는 무역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쪽에서 일어납니다. 네. 굉장히 어떤 미래 먹거리 성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좀 가려져 있었던 거죠. 네.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그 인적 분할 방식으로 예고를 했었는데 예, 예. 물적 분할 방식으로 됐다고 하네요. 예, 예. 일단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 간단히 설명 좀 그냥 해주시겠어요?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자면 제가 모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기업이 두 개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지분이 이 회사 지분이 자기가 20% 갖고 있다면 이쪽 회사 지분도 그대로 20% 갖고 있답니다. 네. 갖고 있는 겁니다. 물적 분할은 이런 식으로. 수평과 수직이네요. 예, 쉽게 그렇죠. 설명하면. 그러니까 밑에 자회사 개념으로 네.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회사 지분을 제가 20% 갖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, B회사 지분은 못 가집니다. 네. 새로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인적 분할할 때와 문적 분할할 때의 그 이유가 뭘까요? 그 차이가.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 공정법상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. 사업회사의 지분을 30%까지 매집을 해야 됩니다.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자사주가 13% 정도 있습니다. 네. 17% 정도를 더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럼 소요 자금이 한 4조 정도 들어갑니다. 네. 그래서 포스코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을 택한 거죠. 아무래도 시장에 비용 코스트가 많이 발생되다 그렇죠.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내 또 주식을 또 매수를 네. 해야 되고. 기존 주주들로서는 조금 이렇게 예. 좀 그런 게 있죠. 네. 사실 그 금요일 날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. 떨어지다가 아침에는 다시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아무래도 주주들은 인적 분할을 더 선호를 했었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장내 매수도 하거나 네. 주식 매수를 하거나 네. 뭔가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이 동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. 작년 같은 경우가 LG화학이 그 배터리 부분을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. 네. 예. 그럼 뭐 대체적으로 주주들은 그냥 인적 분할을 선호한다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? 근데 회사로서는 물적 분할이 좋죠. 네. 그래서 지주사 산하 자회사 상장은 일단 없다고 했어요. 예. 상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부분이 또 바뀔 수가 있나요? 우선 포스코 측에서 뭐 이야기하기를 주장하기를 네. 정관상 네. 그걸 넣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관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예. 앞으로 가장 중요한 주총이 언제쯤이죠, 대략? 주총이 1월입니다. 1월이요? 예. 그렇다면 그 주총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관건, 뭐 넘어야 될 험난한 벽들이 있을까요?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LG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때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. 네. 던졌었는데 뭐 다른 뭐 투자자들 뭐 개미라든지 그런 쪽은 이렇게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는 네. 되었습니다. 네. 이번 거도 관건은 결국 국민연금 같은데 사실 국민 같은 게 일종의 거는 뭐 제스처로서 뭐 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네. 내년 주총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많습니다. 네. 기업 가치는 결국 좋아지거든요. 잠깐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원래 매출 한 75조 정도 됩니다. 되는데 75조 요. 75조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됩니다. 네. 9조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 P/E 레이쇼가 3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. 퍼가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 푸만 보면 당장 이렇게 좀 서러져가는 네. 그런 기업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새로운 네. 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거죠. 네. 한마디로 되게 그 뭐랄까 좀 담백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예. MSG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예, 예. 그야말로 미래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네. 현재 그 수익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로만 평가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어떤 경영에서 했던 그 ESG 경영, 네. 그리고 탄소 중립 경영을 좀 내세우지 않습니까? 네.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샘물을 만들 때 네. 석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네. 샘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탄소를 많이 소비하는 또
그런 기업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런 차원에서 좀 이미지를 좀 쇄신하려는. 어차피 시장에서 상품을 내놓으려면 매제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예쁘게 또 데코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이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면 그 ESG 예, 예. 경영과도 맞물리는 예, 부분이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뭐 엔바이어먼털이라든가 예. 그다음에 소사이어티, 예, 예. 그다음에 G가 뭐죠? 거버넌스. 예. 거버넌스.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예, 예. 동반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. 사실 그리고 포스코 지금 했던 건 지배 구조를 따져보면 굉장히 선진적입니다. 네. 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. 네. 주인이 없는 회사죠. 미국식에 있던 그런 경영 스타일입니다. 네. 그런데 시장에서 이걸 안 알아주는 거죠. 이렇게 선진적인 경영 방식에도 너네는 아니다. 네. 그런 시장에서 판단하니까. 네. 예. 네.